그러면 오늘 기출 33회 2번이랑 3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고 목차를 짜야 되는데요. 목차 짤 때는 제시문보다는 이 소물음 두 개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소물음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또 읽어보면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을 비추어 뭐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만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소물음에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갑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이거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고려 사항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을 고려해서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한 걸 갑이 이걸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보고 그걸 알 수 있는 거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물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또 밑에 마지막 문자를 읽어보면 갑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1번을 읽었으니까 지금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문제겠구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시법에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면 심지어 앞에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앞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부동산 공시법상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서술하고 갑이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차를 잡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각 주장의 타당성을 먼저 볼 건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을 보기 이전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면 20점이니까 조사평가 기준이 이게 사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데 법적 성질 쓰고 주장의 타당성만 하면은 사실 10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20점을 줬으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을 해서 위임이 취지를 작성해주고 법적 성질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7도 13845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한 내용을 써줬고요. 검토해서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습니다. 사실 처음에 원래 위에 개설이라는 목차를 써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기준이 조사평가 기준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임을 설명해 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귀찮았어요. 그러고 편의시 공시지가도 어차피 설명해 줄 거고 그냥 여기 밑에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의라고 한 다음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은 부동산 공시법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 뒤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앞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그 판례, 학설이랑 판례 작성을 해줬고요. 검토를 작성해준 다음에 다시 사안의 경우와 같은 목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 왜냐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일반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을 할 때 사안의 경우에 특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차를 잡은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부동산 공시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해서 얘의 법적 성질의 검토를 끝낸 다음에 각 주장의 타당성이라는 목차를 잡아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20점이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그 3페이지거든요. 근데 20점이면 4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100점이 모자라니까 인정될 경우랑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그냥 나눠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 법규성이 인정될 거면 그때는 이거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삼아도 위법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 이걸 위법하다고 하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고 그 조사평가 기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의 효력만을 갖는 건데 이거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고려사항으로 삼으면
이거는 그거잖아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행정규칙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소문을 1번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은 2번인데요. 제가 원래 이 목차를 최대한 한 줄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거 앞에 20점 제가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꼼수일 수도 있겠지만 목차를 최대한 길게 씁니다. 2줄 정도 해서 분량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이렇게라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까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했고 그 뒤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개념이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그런 다음에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 여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취지 작성해주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의미 취지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목차 잡아서 작성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을 그 행정심판을 그 제기할 수 있는지, 거기 안에 하위목차로 넣어서 법적 성질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법적 성질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행정심판법 51조에서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만약에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면 이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문제점이라는 문자를 작성을 해줬고요. 행정기본법 36조 사항 그 이의신청 규정 검토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좀 길게 써줬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그 요약집 그런 데는 이 앞에 부동산 공시법상 행정심판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공시법 이의신청이랑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절차 및 담당기관 달리한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까지 써서 근거를 뭔가 더 촘촘히 쓰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써주고 이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이랑 행정심판 둘 중 하나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하거나 세 개 다 거치거나 그거 세 방법 있으니까 그 세 방법 써준 다음에 생각보다 판례 내용이 간단해서 그렇게 써주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판례 썼으니까 검토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판례의 태도에 따라 그냥 가학성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보면 행정심판 제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줄어드는 거니까 권리구제 측면에서 봤을 때 판례의 태도와 같이 강학생 이의신청을 봄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다시 사안의 경우와 같은 목차, 그런 취지의 목차를 잡아서 개별 취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이니까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끝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이고요. 그냥 딱 맞네요. 네, 마지막에 맞췄어요. 맞추네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3번. 3번인데요. 이게 이렇게 소모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목차를 잡는데 더 신중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이 로마자 목차 있잖아요. 얘를 남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물어보는 거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만 이렇게 로마자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를 보려면 그 감정평가사가 한 행위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격 취소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적법한지 그 두 개를 알아봐야 자격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격 취소의 그 개념을 먼저 봐줍니다. 그러고 자격증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볼 거니까 사유를 써주는데요. 감정평가법상에는 그냥 두 개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부정한 방법 그거랑 둘 다 심지어 조항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뭐랄까요? 조항 말고 내용을 써줬습니다. 왜냐면 조항으로 쓰면은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는지도 사실 채점자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냥 그 내용으로 풀어서 다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유에서
자격지도 사유에서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그게 있는데 명의대여 하면 또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명의대여 그런 거랑 부당행사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부당행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례를 써주고 명의대여와 부당행사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에서 갑이 그 법인에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만 두고 업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 행위를 가지고 명의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한 거니까 일단은 자격 취소 사유를 본 다음에 명의대여가 뭐고 자격증 분할행사가 뭐고 그래서 갑이 해당하는 건 뭐고 그걸 다 살펴봐야 되니까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논점이 뭐가 있냐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격 취소를 할 때는 그 신분 자격 박탈 처분이니까 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거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유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읽어보면 없거든요. 그냥 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규정 없고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청문 내용을 써주고 청문이 필수 절차인지 여부 이건 그냥 법상 내용이니까 그 써주고 생략 가능 사유 해가지고 이렇게 공증연포 그거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안의 자격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에서 아까 앞에 저희가 말했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문을 생략해도 괜찮은지 그 두 개를 사안의 그 자격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라고 목차를 잡아서 다시 하위 목차로 나눈 다음에 검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갑의 행위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갑의 행위가 자격지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는데 얘가 지금 형식적으로만 적어뒀을 뿐 뭐 본연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이게 판례에서 말하는 그 멘트 그대로 자격증 부당 행사거든요. 근데 지금 명의 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부당 행사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 대여라고 사유를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유 제시상 하자가 있는 거라서 그 하자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격 취소 처분에 자격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그 규정하고 있거든요. 행정절차법 22조. 신분 자격 박탈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근데 그걸 언급을 해준 다음에 그 자격 공증연포에 해당하는 사항 없고 그래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안 거쳤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근데 우리 절차상 하자 얘기할 때 항상 절하독지식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자적 위법성까지만 언급을 해보면 청문회 결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데 지금 청설이랑 판례 모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청문회 결한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 작성을 해줬고 사안 해결을 쓰는데 앞에 일단 두 개 내용은 뭐 그냥 요약을 해줬고요. 여기까지가 그 해당 내용의 요약이고 4번에서 제가 좀 그래도 포인트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최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공고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거는 명당 공표적 성격을 가지는 거라서 권리 침해 정도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써주고 끝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내용 사실 제 생각에는 이때 이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때 막 일본은 뭐였죠? 도적법 내용 나오거든요. 이때 그런 거 보면은 3번은 쉬운 거고 여기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쉽다고 느끼는 거면 다른 사람 다 쉽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도 포인트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명당 공표 이런 걸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3번 끝입니다. 재밌어요? 아니요, 질문이 아니라 저였으면은 물론 아직 답을 써보진 않았는데 그 차라리 자격 취소 부분 적법한지랑 청문이랑 한번 또 나눴을 것 같아요. 네? 청문도 로마자를. 아, 네, 아예. 아예 로마자를.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은 자격 취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청문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로마자를 3을 해서 청문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사안 해결에서 명당 공표 그 부분보다는 우리 그 이 지금 감정평가법 내에 그 청문을 해야 하는 사유 중에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이런 좀 입법 불비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썼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흐름이 자격 취소해서 바로 청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흐름의 연결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논점을 정리해서 그 자격 취소의 적법성을 묻고 있으니까 이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문을 결한 자격 취소청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제 나름의 방어를 했었습니다. 있을 때. 그걸 보고 제가 사실 얘기를 드렸어요. 그 로마자로 저기 1번을, 그러니까 로마자 2로 넣고 저기 두 음, 번째를 로마자 3으로 넣어서 쓰면 더 깔끔하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저 그럴 것 위에 같아요. 그렇게 잡아주셨길래. 맞아요. 제가 일부러 네, 나눴거든요. 두 개를 볼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오, 좋은 지적인데요? 그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랬으면은 이렇게 뭐지? 그 아래로 잡는 저런 목차가 하나씩 앞으로 더 맞아요. 당겨져 좀 큰 있잖아요. 네, 큰 목차로 목차니까. 되니까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음, 느낌은 처음에 좀 여유 있게 쓰다가 나중에는 분량을 맞추려고 점점 좀 빼곡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원래 제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좀 크게 하는데 이게 무조건 넘칠 것 맞아요.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넘쳤거든요. 네. 결국.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리하신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흐름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잘 쓰신 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